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올해는요, 설날 지나고 나서도 정말 날씨가 따뜻합니다. 겨울에 냉해로 내지는 얼어서 죽는 다육이가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요, 냉해를 입어서 내지는 얼어서 가신 다육이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 겨울이 정말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제 2월달이 다가오는데 2월달이 되어가는데 더 이상 영하권으로 막 팍팍 떨어지는 그런 날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때 낮 동안은 항상 영상 내지는 뭐 영하 0도 1도 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2월달 서부터 적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적심한 게 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죠. 이거 보여드린 적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커팅한 자리입니다. 커팅한 자리에서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에 커팅한 이 두 개는 세 개 자구들은 정말 많이 컸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요 자구는 또 어디에 심었느냐? 제가 개체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이비 핑거와 이 베이비 핑거의 크기가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쌍둥이처럼 거진 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적심한 건데 요렇게 빼곡하게 다육이가 베이비 핑거 다육이 입장들이 튼실튼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번에도 적심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른 시기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성장을 더디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 환경에서 다육이가 1년도 안 된 다육이를 가지고 적심을 하시면은 다육이가 적심한 곳에서 다육이가 환경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 적응한 다육이로 한해서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한 다육이를 위주로 적심해서 개체수 늘리고 싶은 분들은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비슷한 콩분입니다. 콩분. 이것도 콩분이고요. 이것도 종이컵보다 작은 콩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콩분에다가 포크아트를 이렇게 자그맣게, 여기에는 뭐 어차피 적심한 다육이라든지 아주 어린 다육이, 이꼬지한 다육이들을 키울 수 있는 토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앙증맞게 포크아트를 해놓은 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심할 다육이는 홍매화입니다. 와, 홍매화가 울창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2월에 합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날씨가 추웠어요. 합식을 해서 2개를 합식을 했는데 그게 불어나 가지고 크기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 2월에 합식을 해서, 그래서 제가 6월 달인가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 목대 여기 2개 보이시죠? 여기에서 커팅을 했습니다. 여기도 커팅한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커팅한 자국이 보이시고, 근데 이 커팅한 목대에서는요, 이렇게 자구가 2개씩 나와 있습니다. 또 목대가 자라났죠. 여기도 커팅 1개 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2개의 목대가 생기면서 자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커팅은 2개를 했는데 자구로 인해서 홍매화 봉오리가 4개가 됐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목대에서 커팅을 하면은 한 개의 자구가 생길 수도 있고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자구에서 봉오리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봉오리가 1개 내지 2개, 2개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본 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심을 하면 한 목대에서 커팅을 해서 적심을 하면은 2개의 봉오리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웃자라 가지고 요렇게 목대에 2개가 또 목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매화가 정말 성장률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심한 자구를 이렇게 심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근데 불행히도 여기에 심었던 자구 다육이 2개는요 한 여름에 물러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 갔다는 것은 물 흡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통풍이 안 돼서 아니면 더위를 먹어서 그런 형식이 이렇게 물러지면서 푹 가라앉거든요. 잎이 푹 가라앉으면서 이 잎들이 지금 탱글탱글하잖아요. 만져보면. 근데 이 잎이 물컹물컹 그러면서 푹 가라앉아요. 입장이. 그러면은 성장을 안 하면서 입장이 물러 터져서 가게 됩니다. 그런 관리들을 잘 하셔야지 돼요. 그때 여름에는 제가 너무 늦게 적심을 한 거죠. 지금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빨리 적심을 해도 잘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초보이신 여러분들한테 적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저는 일찍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합식을 한 건데 이렇게 4개로 불린 거죠. 여기에서 적심할 거는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야, 여기에서도요. 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작은 잎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떨어진 잎장 속에서 자구가 나오려고 실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잎꽂이가 잘 안 됩니다. 잎이 너무 작습니다. 잎꽂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봉오리만 나오고 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잎꽂이가 요 정도 크기도 아니고 요것도 그렇게 큰 잎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잎꽂이 할 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작은 돼서 잎꽂이가 되면 봉오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고사할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모르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운에 달려있는 거죠. 뭐 이 잎꽂이가 성장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고사를 한다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느 게 제일 튼실한 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적심할 때. 근데 제가 보아할 때는 여러분도 보시기에 요 두 개가 제일 입장이 튼실하고 크게 성장을 했고 요 밑에 또 두꺼운 입장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초창기에 여기에 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썩지 않고 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목대에서는 이 입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목대에서는 입장이 지금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뒤에 보면은 2, 3개가 붙어 있어서 이쪽 목대에서 자라나는 자구가 더 튼실한 것 같습니다. 영양분 공급을 많이 돼서 그래서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또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팅을 2개 다 하지 않고요. 이렇게 옆으로 쏠린 거 요거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목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구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나만 커팅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홍매화도 정말 성장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모양에서 이렇게 3개만, 1개를 띄워주니까 단정해 보이고 3개가 뚜렷하게 홍매화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대가 아직도 튼실한 초기 맨 처음에 있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목대에서 또 자구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것은 목대가 이렇게 자라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목대가 없을 때는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입장을 띄어내고 적심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목대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육이 전용 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소림 마사토를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 밑에 있는 안 보였을 것 같네요. 요 밑에 있는 입장들은 또 속안에 새로 나오는 입장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라서 없어집니다. 어차피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라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속 입장 살리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속 입장이 안 나오면은 적심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겉 입장이 말라가고 뭐 이렇게 하엽이 진다? 그런 것들은요, 속 입장에 영양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적심하는 거 쉽지요. 적심하는 이유가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이 개체수가 또 늘어났죠. 이렇게 개체수가 늘리는 목적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홍매화의 개체수입니다. 저도 지금 화분이 2개에서 개체수가 한 개씩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화분 2개가 또 관리할 화분이 2개가 늘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내가 개체수를 더 늘리고 싶다. 저는 개체수 늘리는 거를 좀 두려워합니다. 화분 관리가 어렵고 협속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적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 위를 적심해도 되고요. 커팅을 해서 여기 가운데를 커팅을 해서 이거 적심해도 됩니다. 이거 새로 나온 이 베이비 핑거는 적심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요것도 적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3개를 적심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요 밑에에서 또 자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튼실한 자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구의 입장에 영양분을 빨아먹고 새 자구가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개를 하면은 홍매화가 모두 몇 개의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죠. 4개. 4개의 홍매화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면 됩니다. 화분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건강하면은 뿔리는 그거는
불리는 방법은 아주 손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분수를 늘리는 개체수를 적심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적심을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화분수는 늘리지는 않고요. 그냥 그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적심을 하는데 화분수를 늘리지 않는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심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